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. 네,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? 예, 요즘 이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그 ICT 업계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. 예. 해외에서도 연일 이에 관한 기사를 다 좀 다루고 있는데요. 처음엔 여기서도 불이 났다, 저기서도 불이 났다 하는 소식을 다루더니 그 다음엔 이제 빨리 리콜하라고 다그치고요. 최근엔 왜 이렇게 불이 났을까, IT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등등 이 심층 분석 기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한 요 몇 년간 이 정도로 크게 화제가 됐던 제품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혁신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왜 혁신이 이렇게 어려운지, 잘 나왔다고 말하던 제품들이 왜 실패한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최근에는 뭐 혁신적이다라는 말보다 혁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그렇죠. 같은데요.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? 보통 그 혁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 예. 바로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. 급진적 혁신은 이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을 아예 구별 지어버릴 정도의 혁신, 사람들의 어떤 사용 습관을 바꿀 정도의 혁신,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말합니다. 예.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공했을 경우 그 대가는 좀 어마어마하죠. 우리가 흔히 부르는 혁신은 바로 이 급진적 혁신을 말하고요. 반면 점진적 혁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의 혁신입니다. 이용자들의 사용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형태의 혁신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보게 되는 혁신은 대부분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아이폰 7이나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도 이런 점진적 혁신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런 혁신은 솔직히 말하자면 혁신이라고는 잘 불리지 않고요. 예. 개량이나 개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요. 점진적인 혁신하고 개선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? 그 점진적 혁신과 개선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큰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지만 배터리가 크면서도 이 전체 크기는 작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. 또 스마트폰 카메라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DSLR 카메라처럼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기는 쉽지가 않고요. 이렇게 같은 변화처럼 보이면서도 개선은 쓰던 것이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을 준다면 점진적 혁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용성을 부여하게 됩니다. 결국 어떤 쓸만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닌가가 이 점진적 혁신과 개선을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점진적인 혁신은 급진적 혁신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예. 쉬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대부분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요. 예. 그다음에 기술도 상향 표준화되었을 때 이 점진적 혁신이 등장하는데요. 작은 차이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때에 등장하는 거죠. 최근 들어서 많은 스마트폰들이 그 카메라 기능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이유도 아직 이 부분이 같은 부품을 썼다고 해도 이 스마트폰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건데요.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 90%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상태에서 1% 정도를 더 높이는 건데 아시겠지만 80에서 90% 정도 완성도를 갖춘 제품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 다음 1%부터는 이 90%를 완성했던 노력을 쏟아 부어야 올라가게 됩니다. 이쯤에서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요. 예. 한번 성공했던 제품의 경우 대부분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갤럭시 노트 6를 건너뛰고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갤럭시 노트 7은 예. 어느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? 굉장히 복잡한데요. 예. 진짜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노트 7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아졌는데 배터리는 커졌고 또 홍채 인식 같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스마트폰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많은 발화가 일어났단 말이죠. 솔직히 이 때문에 여러 그 하드웨어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기판 자체의 결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내장된 배터리 모서리가 좀 둥글게 설계가 예, 예. 됐거든요. 여기서 불이 난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
그래서 이렇게 최근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은 정교한 만큼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특정 지어서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. 예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차 발화 이후 회사 내부에서 점검에 들어갔는데 그 아까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왜 불이 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그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. 배터리가 문제라고 딱 찍어버리고 교체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. 실패한 IT 제품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머피의 법칙, 내용 파악 실패의 함정, 성급한 대응의 함정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주제답게 지금 실패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다른 혁신적인 제품들은 그렇다면 왜 실패하는 걸까요? 보통 그 혁신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어떤 가치사슬, 그러니까 사용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 LG전자의 G5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G5 같은 경우엔 초기엔 이 모듈형 스마트폰이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. 하지만 모듈형 스마트폰 쓰면 뭐가 좋은지 이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죠. 이런저런 추가 기능을 쓸 수가 있다는데 일단 모듈 값이 비쌌고요. 추가된 기능도 크게 매력이 없었으며 일단 사용자들이 그렇게 바꿔 끼며 사용하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.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. 예. 또 다른 사례로 그 2009년에 출시된 트위터 픽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트위터만 할 수 있는 트위터 전용 기기인데요. 한번 충전하면 3, 4일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쿼티 키보드가 달려 있어서 트위터를 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. 딱 트위터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때는 불렸었어요. 예. 또 당시엔 트위터가 굉장히 인기가 높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한 번만 돈을 내면 평생 트위터를 통신요금 걱정 없이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길 망했고요. 바랬고 덕분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바로 망했습니다. 아하.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참 좋은데 시대를 앞서간 제품도 있고요.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 못한 제품도 많은데요. 아무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죠. 자,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